케이블을 옮기던 50대 노동자가 수백 킬로그램짜리 케이블 드럼에 깔려 숨졌습니다. 무거운 케이블을 고정하는 장치 없이 밧줄로만 작업을 하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포항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고 지정 해수욕장 6곳에 오는 16일부터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통신 광 케이블을 옮기던 50대 노동자가 케이블 드럼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선이 감겨있는 둥근 케이블 드럼은 무게가 400kg이 넘었는데 고정 장치도 없이 가느다란 밧줄 하나로 매달아 옮기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의 한 KT 대리점 앞 3m 높이에 매달린 커다란 케이블 드럼 옆으로 차량이 다가갑니다. 노동자들이 케이블 드럼을 싣기 위해 로프를 이용해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차량 옆에서 주변 정리를 하고 있던 노동자를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KT 협력업체 직원 50대 김모 씨가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김 씨를 덮친 케이블 드럼이 바닥에 떨어진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케이블 드럼의 무게는 417kg. 정상적인 작업 방식대로라면 굵은 와이어와 쇠고리를 걸어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용된 건 고무 타이어에 파이프를 달아 만든 임시기구와 밧줄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려야 정상적으로 힘을 받는데 저 밧줄 하나에 의지하기는 너무重량도 나가고. 무거운 장비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위험한 작업이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안전모를 이런 데는 들고 하면 써야 되거든요. 저분이 안전모만 썼어도 삐끄러져가지고 또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업체 측은 규격에 맞는 밧줄을 사용했고 안전장비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안전모를 다 지급을 다 합니다. 작업할 때는 그걸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북 동부지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지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격주로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 등 개인 보호구 사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일 만에 50명대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점을 통한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헬스장 집단 감염까지 터지며 경북 시군으로도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성구 헬스장을 통한 감염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확진자 26명이 나왔는데 9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포함돼 있습니다. 헬스장과 무관한 학교까지 포함해 대구 12개 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구 주점 2명, 달서구 주점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확진자가 없던 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종사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주점이나 유흥시설 전파는 종사자와 이용자가 여러 시설을 돌면서 일하거나 이용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달서구 한 마사지업소에서도 외국인 3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영시 기준 확진자는 52명으로 지난달 4일 이후 40일 만에 50명대로 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학교, 또 직장 이런 데서의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반에 퍼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도 영천 10명, 포항 4명 등 6개 시군에서 확진자 22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29명 이후 20일 만에 2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부산과 경남, 대구까지 잇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면서 풍선 효과와 함께 휴가철 피서객을 통한 전파도 걱정됩니다. 경상북도는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거리 두기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시군별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칠곡과 같은 경우에는 8인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2단계 조치입니다. 지역적 방역 상황을 봐서 단계를 격상한다든가 1단계 내에서 추가 조치를 강화한다든가 코로나19가 일상생활 전반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시가 관내 6개 지정해수욕장에서 오는 16일부터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낮 시간에는 음식물을 먹거나 물놀이 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포항시는 이용객이 지정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끈을 설치하고 발열 검사와 손목 밴드 지급, 안심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유지하는 한편 종교시설 모임과 식사, 숙박 금지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KTX 포항역 등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직업계 고등학교에 비전과 성과를 보여주는 경북 직업교육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취업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방향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기업들과 함께 마련한 직업교육 박람회장입니다. 교육활동을 창업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각 학교의 창업 비즈쿨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창업 비즈쿨에서는 아이디어 개발에서 제작 판매까지 실제 창업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올해 박람회 주제에 걸맞게 현장 채용 행사도 큰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50개 우수 기업이 참가해 현장 면접을 통해 1,300여 명을 채용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세 확정으로 인력 채용을 하러 평소 들어가고 싶었던 기업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취업 박람회에서 면접을 본다는 소식을 듣고 전문 기술을 살린 해외 진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글로벌 현장 학습에는 84명이 선발돼 호주와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 어학 연수와 현장 실습을 받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비전과 성과를 보여주는 경북 직업교육 박람회는 올해로 23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의 기회가 되는 박람회입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관점,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직업교육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최근 운영 허가가 난 울진 신한울 1호기에 연료 장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 장전은 원자로에 원전 연료를 채우는 것으로 신한울 1호기에는 총 241다발의 연료가 장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운영 허가가 나지 않다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항은 올 들어 처음으로 이틀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5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더웠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활동하시는 오후 시간대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30도, 포항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당분간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만 지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공항을 출발해 울릉도와 독도 상공을 선회한 뒤 대구 공항으로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1주년을 기념하고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홍보를 위해 광복절인 8월 15일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오전 8시 15분 50인승 소형 항공기로 대구 공항을 출발해 약 2시간 동안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상공을 선회하며 다음 달 4일까지 개인 SNS로 신청한 희망자 가운데 30명에게 시승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발주한 입찰을 담합해서 사기와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관계자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설비 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포스코 전 직원 B씨와 현대제철 직원 C씨 등 가담자 10명에게는 최고 350만 원의 추징금과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발주한 보수 작업의 예정가를 미리 알아내 유찰시키거나 낙찰받아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6월에 실시한 2분기 수돗물 법정 수질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검사는 유강과 공단, 양덕 등 정수장 8곳과 형산간 복류수, 댐수 등 상수원수 10곳, 그리고 노후 지역 수도꼭지 10곳과 일반 수도꼭지 95곳에 대해 최대 59개 항목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8개 정수장 모두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농약류와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체감 경기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 동해안 법인기업 2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달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87로 나타났습니다.